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좀 고점 대비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그 조정폭이 다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7월 14일 날 매수를 하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저항을 받아왔던 이 추세에 대한 돌파를 이제 강력하게 지금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장중에 지금 8%가 넘는 하락이 현재 발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시장에 엄청난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음봉은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렸죠? 내일 아침의 시가의 흐름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 제가 어제 얼마나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지 핵심 영상 빠르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 앞전 영역에서도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보면, 이 구간도 보면 항상 기술적 반등 뒤에는 이렇게 주가가 밴드 위를 돌파를 하고 딱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이 상단을 곧바로 뚫을 것 같이 항상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해줬는데, 네, 오늘도 그 마찬가지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는 다음 날에 장중에 다시 주가가 이렇게 밴드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아주 강력한 이 하락 파동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대한 이탈, 그 깨짐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 엑시트를 하자고 대피 문자를 매번 보내드렸던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이제 아침 시가를 확인했더니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 주가가 다시 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깨지는 흐름이 다시 발생하더라는 거죠. 아쉽지만 장중에 이제 포착하자마자 일단 일부라도 수익은 꼭 챙겨 두시라고 바로 대응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는 건 항상 옳은 거니까, 그죠? 기계적으로 이 엑시트 사인을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물량의 절반은 그러니까 꼭 남겨두시라고 했어요, 그죠? 뭐 저도 지금 보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물량을 다 털지 않고 남겨두라고 했는지, 오늘 이제 그 비하인드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 차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철저하게 가둬진 채로 이거 지그재그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 최근에는 28만 원일 때가 이때입니다. 소매가 떨어질 때 매수를 이야기하고, 상단에서는 특히 이렇게 이제 분봉상에서 주가가 맥점 분봉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폭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여기서 이제 엑시트를 말씀드리죠. 보시면은 이 26만 원일 때도 여기인데, 투매가 떨어진 자리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말하는데 매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시가부터 주가가 이렇게 들어온 날들,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돼요. 왜? 이 흐름이 진행이 되면은 이 추세에 대한 돌파를 실패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 구간마다 나왔는데, 유지를 한 상태에서 다음날 바로 빠르게 이 연속성이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추세에 대한 전환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아쉽지만 다시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정말 실시간 대응보다 제가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될 때, 그리고 이 매도, 엑시트를 해야 될 때,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대응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보유라고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아래 번호로 보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은 이런 타점 챙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보유라고 댓글만 다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보유라고 댓글만 다시면 안 되고 보유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번호를 알고 챙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말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때 같으면 지지선이 깨질 때 무조건 이제 전량 다 털어내고 이제 도망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번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일부 물량은 꼭 끝까지 보유라고 가자고 했어요. 아직 우리가 장중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이 주포들의 진짜 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뭐 여러분들과 똑같이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떨어진 매도 지금 고스란히 같이 맞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 장중에 강력한 매도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왜 도대체 이제 전량이 아니라 일부만 제가 이제 팔자고 했는지, 일부는 꼭 가져가라고 했는지, 지금 제가 설계해 놓은 이 다음 결정적인 이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시장의 움직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제 기다려왔던 이 조정폭에는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말씀드린 건데, 오늘도 주가는 이 하락 추세대 안에 있는 상황이긴 하고,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저항 그대로 또 받고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팩트만 딱 말씀드리면은 저항 지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보이는 이날의 음봉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음봉, 이 음봉 뒤에 반전이 숨겨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핵심 반전의 열쇠가 뭐냐면 바로 내일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휴장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일단 미장이 일정 부분 하락세를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쉬어가는 내일 밤 이 금요일에 미국장에서 아주 갑작스러운 이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럼 오늘 장 막판에 떨어진 공포의 이 음봉은요. 올해 아침에는 또 이게 험해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이 전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에서도 이렇게 이제 연휴나 휴장을 앞두고 대중들한테 꼭 공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가 부분까지 이렇게 마감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월요일이 되면 그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주 급격한 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지금 이 정직한 이 가격 지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꼭 악착같이 지금 지키고 마감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장 열리고 갭 띄워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역사적으로도 정말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말 동안의 이 결정적인 투급, 이 흐름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이 조정의 끝자락에서도 이 추세 나오기 전날 있죠. 이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한 차례 반등을 주더니 그때 이 장악형 음봉이 떴어요. 그죠? 엄청 강력한 매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깨질 것이다라는 그 공포가 극에 달했단 말이죠. 보면 이때도 음봉 2개, 그죠? 음봉 2개를 하나의 양봉으로 보고 저점 깨고 그리고 이제 하락장악형의 음봉이 떴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의 역회된 숄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하더니 가격적으로 안 깨지잖아요. 음봉이 떨어졌는데도. 그러더니 이렇게 추세가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현재 자리도 보시면은 어때요? 저점에 대한 지금 이탈이 없잖아요. 그럼 음봉이 떨어지고 양봉이 하나 떴고 그리고 또 음봉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이 뭐라고요? 바로 이 역회된 숄더. 이게 이제 단발성 역회된 숄더이냐? 요거를 우리는 지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전환점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중들을 다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털어내기나 뭐 어떤 페이크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음봉이지 않나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특히 오늘 시장 보면 참 수상한 게 또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급락이 터진 날이면 뭐 서킷 브레이커를 매번 발동시켰는데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서킷이 딱 가기 전까지만 이렇게 딱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주가도 종목도 유지를 해주더라는 거죠. 이 흐름이 왜 나왔는지 우리는 이 다음 주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장 이제 휴장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 전환에 대한 근거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장의 흐름에 우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먼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현재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하게 가격을 짚어드렸던 게 바로 $800 라인과 뭐 $900 라인의 지지를 우리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그 가격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오늘 매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이제 메꿔줄 확률이 크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중요한 가격이에요. 갭자리 있죠, 갭자리. 자, 삼성전자 어디에서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정규장만 보면 또 같다는 거죠, 지금. 갭에 대한 지지.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현재 이 갭자리에 대한 지지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인텔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텔도 지금 $100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지를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텔과 마이크론의 지지점이라고 짚어드렸던 그 가격대들을 이제서야 얘네들은 터치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시장 하락 여파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뒤늦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반등에 성공을 시키게 되면 그럼 월요일 날 우리 시장 역시 시작을 하자마자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그 시나리오를 절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 날 지금 이 의미 있는 이 25만 원 라인 때 지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 흐름으로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바닥에 대한 패턴이 완성이 되고 전환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고점 대비 진작에 먼저 선 조정이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다 채우고 내려왔고 이제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조정에 대한 폭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걸 메꾸는 하락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유가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전쟁발 악재로 올라오는 건데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만들기 위한 악재다. 그래서 유가가 V자 반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다시 횡보를 하든 이제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짚어드렸던 이 갭라인 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딱 걸린다는 거예요, 저항 때. 뭐 $80에서 하락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오버슈팅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 $83 갭을 이제 메꾸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꺾이냐 뭐 아니면 바로 꺾이냐 뭐 그런 차이가 되겠죠. 자, 보는 김에 다 지수도 한번 보자고요. 자, S&P 500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계속 현재 하나의 수렴을 그린다고 했어요. 수렴. 그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이 수렴이 깨졌을 경우입니다. 깨졌을 경우에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한 박스가 더 밀리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현재까지는 잘 올라탄 상태에서 지금 너무 이쁘게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돌파에 대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더욱 이제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이제 고가와 저점을 높이는 하나의 수렴, 완벽한 이 변곡이기 때문에 물론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의 충격파가 이제 갭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지키고 이 전환을 하면 이제 갭상승도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이제 변곡이긴 한데, 유가나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 흐름을 다 체크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유지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는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지까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월요일 날 깨지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저점 라인에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 60선이 깨지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이 120일 장기동 평균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뭐 20만 원까지 터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깨지고 나서 대응을 하더라도 대응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환에 대한 이 흐름이 예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보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물론 그 흐름이 안 나오고 깨지는 시나리오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럼 말씀드렸죠. 그럼 이 20만 원은 이제 구경하러 가는 거라고요. 월봉 기준상에서 11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그 바닥에 대한 형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똑같아요. 이날처럼 개인들의 투매가 엄청나게 이어질 때 그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바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깨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똑같이 이 매수에 대한 걸 노리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단에 터치를 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거의 이제 반토막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진행이 되더라도 여기는 이제 매수를 노려야 될 자리는 또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고가 대비 낙폭과대인 자리인 건 분명을 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어떻게 보면 저점 찾기를 하면서 이미 추세대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에 대한 하락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반등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추세대에서 돌파를 하는 그 흐름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현재 자리에서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장기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쌍바닥으로 해서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은 깨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여러분들 120일 장기동 평균선은 한 번 깨는 트랩이 발생이 되고 이평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그러니까 한 박스 밑에서 발생하는 역회된 숄더입니다. 이게 그 시기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 개를 다 중첩을 하면 결국 수렴하는 건 뭡니까? 반등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등에는 그 안에서 지금 제가 계속 거래를 하는 이 대응점과 타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반등이 안 나오는 거냐면서 이 반등에 대한 거 지금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던데, 반등은 발생합니다. 그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한 이 회귀론 다들 아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그러니까 이격이 발생이 되면은 회귀를 합니다.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해요.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하죠. 그죠? 우리가 보통 상승장에서 거래할 때 이 회귀에 대한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눌림목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회귀할 자리에서 다시 돌리질 못하고 한 번에 이렇게 지금 원웨이로 쭉 깨버리는 거잖아요. 중심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꺾인 상황이 되는데, 자,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격이 벌어지면 반등을 노리고, 이격이 벌어지면 반등을 노리고, 기술적 반등 매매잖아요, 이게. 이걸 지금 우리가 추세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큰 그림에서 볼 때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원웨이 파동으로 쭉 아주 낙폭을 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이 내려오면 이런 식의 반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뺐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은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등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이 미장에 대한 흐름이 지지로 흘러가면은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이 추세대를 넘어가는 저는 이 반등이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이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 이제 남은 물량도 엑시트를 하자고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단 라인을 기준으로 다음 이 저점을 기다려 보면 되는 거죠. 제 미장 흐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영상 남겨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최다 서킷이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은 저같이 주식을 오래 한 사람도 처음 겪는 장이에요. 상당히 고난이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들 거라 보는데,
그래도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어찌됐든 지금 이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응만 잘하고 저점 찾기만 잘하면 결국 이 다음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시장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맥점 분봉에서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